네, 경제 현장 오늘 주간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지난주에도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증시도 훈풍을 받아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였죠. 이번 주에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이 있고 미국의 2월 고용 동향도 발표될 예정이어서 상승세가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연구원 모시고 이번 주 증시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주말 우리가 하루 쉬는 사이에 미국은 1월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됐죠. 증시는 올랐고 이게 뭐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해서 그런 거였습니까? 1월 물가 미국? 예, 사실 1월 CPI가 발표됐을 때 당시에 시장 예상보다 좀 올라서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물가가 이번 달은 좀 높을 수 있다라는 기대들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뭐 예상 정도 나왔습니다. 예. 지난달 대비 전년 동월 대비로 2.8% 그런 PC의 경우에는 네. 헤드라인 PC의 경우는 2.4% 정도 나왔으니까 컨센 정도 나온 거고요. 지금 사실 이제 쟁점은 네. 이제 한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0.2%대 정도가 유지가 돼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좀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가 불안한 요소인데 전월 대비. 예, 전월 대비 0.2% 이상이 계속 나와주면은 연간 2% 이상 성장 물가 상승률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게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오는 건데 많이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1월은 좀 데이터가 혼탁하다. 그러니까 1월 연초 되면 물가 제품 가격을 올리는 기업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2월, 3월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야 정확한 추이가 나오겠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시장은 뭐 컨센 정도 나왔으면 그게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1월 근원 PC 물가 조금 일시적인 2, 3월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발표되면서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 지금 대체로 처음 6월 정도에 내리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는데 그런 전망의 변화는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은 뭐 안정적인 거 한 6월 정도 시작해서 연내 4번 정도 인하 이 정도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연초 정도 한 달 전까지는 한 3월 정도의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연내 6번 정도 내린다 정도의 컨센이었는데 그게 많이 후퇴를 했죠. 그래서 이미 좀 컨센서스가 상당히 후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뭐 한두 달 정도는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 나오는 물가 지표에 따라서 다시 좀 추가적으로 밀리느냐 아니느냐 정도가 판가름 나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적어도 향후 한 달 정도는 큰 변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는 금리나 시기 전망이 이제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1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또 빅테크들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연이틀 우리가 쉬는 사이에 참 연이틀 많이 올랐는데 이런 상승세는 좀 탄력 어떻게 보십니까? 이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앞으로도 좀 탄력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3월 1일 날 미국 주가가 오른 데는 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델 테크놀로지 여기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들이 올랐는데 그러면 결국은 AI에 대한 투자들은 1분기 중에도 빅테크들이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뭐 제일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것들은 여전히 실적이 견조한 상황이면 앞으로도 모멘텀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3월 18일 날 엔비디아에서 GPU 컨퍼런스를 엽니다. 또 여기서 3월 18일, 이달 18일 날 또 신기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여러 경쟁 업체들이 어떤 새로운 제품들 내놓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또 한번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정말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주가가 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들을 비교적 많이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예상하는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견줘봐도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엔비디아는 주가가 오른 폭이 많이 올랐지만요. 실적이 증가한 것보다는 적게 올랐습니다. 실적 증가보다 주가 상승 폭이 적다. 엔비디아의 한 최근 2년간의 평균 PER을 보면은 한 38배 정도 되는데요. 현재는 한 33배 정도 나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오히려 떨어졌다. 조금 더 떨어졌다. 그 얘기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실적은 그것보다 더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급등하는 성장주들을 보면은 향후 먼 미래에 있는 이익을 지금으로 당겨와서 뭐 2025년, 멀면 2030년
이런 큰 비전을 당겨와서 현재의 주가를 정당화하는 그래서 당장에 뭐 올해 예상되는 주가의 그 이익에 비해서는 예. 뭐 주가가 뭐 100배 뭐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엔비디아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적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그런 먼 미래 인공지능에 대한 거대한 뭐 생각 이런 것보다는요. 당장 이 빅테크 업체들이 인공지능 개발을 더 가파르게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GPU를 열심히 사가는 게 지금 한 개 분기만 앞으로 유지가 되면 그거 믿고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아마도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봐서는 1분기까지는 엔비디아 실적이 잘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이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상당히 거품 수준이다. 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너무 빨리 오르지 않냐. 이런 인식들, 이런 주장들은 거의 없어요. 있죠. 이게 이제 반도체 업체의 특징상 반도체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익이 쭉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다, 안착할 수 있다보다는 한 번 실적이 잘 나오다가도 그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면은 지금 한창 엔비디아의 제품들을 사주고 있는 빅테크 업체들이 예. 이미 우리가 너무 주문을 많이 넣어서 단기에 향후 뭐 한 1, 2년 정도는 주문 안 넣고 쉬어도 될 것 같다. 이러면 매출이 급감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걱정을 하면 그런 분들은 사이클상 고점에 가까울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 견조하고 언제 꺾일지 모르는 사이클이면 일단 이 사이클의 끝을 보기 전까지는 주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 이 양쪽이 좀 맞붙는 상황인데 뭐 의견들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자막에도 나오지만 엔비디아 테슬라 꼴 난다. 테슬라가 지금 그걸 기세 좋게 오르다가 최고점 대비 지금 한 50% 정도 낮은 상태잖아요. 엔비디아라고 별 수 있느냐. 저런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 이후에는 그럴 수 있죠. 사실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반도체 기업이라는 건 아니면 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TSMC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기업이라는 건 항상 사이클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이 사이클상 고점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의 고점을 사전적으로 알 수 있냐라고 알기 힘들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은 주가의 모멘텀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굳이 버리기는 아깝다라는 관점이고요. 예. 이 사이클의 끝이 지나간 뒤에는 뭐 고점 대비 얼마의 주가 조정이 나오느냐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다만 뭐 과거의 테슬라나 이런 기술주들이 과거에 보통 보여왔던 멀티플을 막 100배까지 끌어올려서 가던 이런 거랑은 굉장히 양상이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 기술주들의 PER이 100배까지 가는 것과는 양상이 다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예. 우리 증시로 와보겠습니다. 정부 금융위원회가 지금 주가가 낮은 기업 대상으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했잖아요. 예. 한때 좀 주가가 그 영향을 받는 듯 하던데 조금 효과가 좀 식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만 보면 사실 관련주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예. 뭐 KB 지주 같은 경우에 또 10% 가까이 오르고요. 예. 예, 사실 혼탁한 상황인데 제 생각은 이래요. 예. 그 26일 날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가 있었는데 항상 이런 종류의 이벤트는 이전에 주가가 기대감이 오르다가 실제로 이 정책이 발표되고 나면은 재료 소멸 이런 생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많이 우리가 경험했었던 패턴입니다. 그런 양상이었던 것 같고요. 예. 굳이 이 내에서의 꼼꼼히 따져서 얘기를 하면은 이 26일 날 발표한 거의 핵심은 기업 자율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라. 그렇죠. 자율적인 걸 자율적이다. 강조했었죠. 예.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까지 안 하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실망을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시장 비판이 많아지고 주가가 그 이후에 이틀 연속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바로 이제 28일 날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이 나와서 하셨던 얘기가 계속 불성실한 건전하지 못한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증시 대출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감독 당국이 뭔가 강제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신호를 보냈나요? 그러니 결국 정부가 지금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란 거를 뭐 형식적으로 하려는 건 아니고 시장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얘기들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시 모아서 또 5월까지 재단 한번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5월에 마련하겠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지금 내놓는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예고가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금융 지주들이라든지 뭐 자동차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예상이 됐잖아요. 예. 지금은 어떤 종목들이 조금 기대가 좀 많이 모아집니까? 밸류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다면?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 네. 것 같습니다. 결국 대장들은 은행, 네. 자동차, 그리고 금융 그런 지주회사들, 지주회사들. 예, 이런 정도인 것 같고요. 예. 사실 최근에 주가 양상도 마찬가지고 상승의 여력이 있느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예.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걸 한국보다 먼저 도입한 게 일본이었잖아요. 예. 일본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지난 작년 3월 이후에 예. 지금까지 PBR이 한 0.2배 정도, 그러니까 0.4배 하던 기업은 한 0.6배 이 정도로 올랐습니다. PBR 기준으로. 예, PBR 기준으로 0.4배 하던 게 0.6배 정도까지. 0.6배 정도. 예, 그러니까 한 상승폭은 0.2배 정도 되는 거죠. 예. 근데 한국은 아직 0.1 평균적으로 그 업종별 상승률을 보면은 PBR이 한 0.1배 내외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 말하자면은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 절반 정도 반영됐다.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기업들이 제대로 조금 이행을 하고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에 한다면 만약에 일본처럼 된다면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여력이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근데 이익이 많은 회사들이 결국은 혜택을 보겠죠. 이 상승 혜택을. 그렇죠. 이 배당할 수 있는 여력, 예.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일단 있는 회사여야 될 테니까 예. 그러다 보니 후보군이 되는 게 은행, 자동차, 지주가 되는 거죠. 금융 자동차 제주. 자, 이 이제 1, 2월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에 비해서는 우리 증시가 조금 상대적으로 탄력을 덜 받았잖아요. 예. 앞으로는 3월 오늘이 뭐 첫 거래일인데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아까 처음 도입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파월 의장의 의회 연설이 6일, 7일 두 번 예정이 돼 있고요. 6, 7일 예. 이두 번이요. 네. 그리고 또 8일 날 이 미국 고용 보고서가 고용 나오죠. 보고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예. 3월 5일 날 슈퍼 화요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대선. 예, 미국 공화당의 그 대선 후보 경선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죠. 그렇죠. 이게 여기서 트럼프가 얼마나 힘을 보여주느냐. 거의 지금 뭐 100% 확정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공화당 후보로서는 그렇고요. 네, 아주 근데 심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본 게임에서의 바이든 대 트럼프 지지율이 어느 쪽이 올라가고 어느 쪽이 내려가냐가 앞으로 증시에서는 예. 증시가 조정받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슈퍼 화요일이 미국 시간으로 슈퍼 화요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정도 되면 과연 공화당에서 트럼프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되면서 지지율의 차이를 보게. 만약에 공화당의 트럼프가 바이든 지금 대통령보다 조금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뭐 그러면 어떻게 미국 증시는 괜찮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죠. 왜 우리는? 트럼프가 되면은 아무래도 무역 갈등 같은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요. 과거에 트럼프 1기 때도 결국은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면 거기에 피해를 받았던 게 한국이잖아요. 예.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수출 기업 국가들 같은 경우에 좀 데미지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파월 의장이 6, 7일 미 의회 상하 양원에서 이제 통화정책 방향을 의원들 앞에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전망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의 얘기를 할까요? 일단은 그 1월 FOMC에서 했던 얘기의 리바이벌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양방향의 걱정은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가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향후 뭐 몇 개월간의 물가 데이터가 중요하다. 뭐 이런 기조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지금 1월 물가가 좀 혼탁하게 나오면서 2, 3월 물가가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1월이 이상했던 거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느냐는 상당히 중요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파월이 하는 얘기가 크게 증시에 막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고요. 한 차례 정도는 약간의 출렁임을 좀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지금 NH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전망 목표치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만 놓고 보면은 약간 조금 더 위쪽으로 약간 위다라고 위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기업 밸류 프로그램 효과도 지난주가 조금 실망 상황이었고 다시 그 기대감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생각보다도 AI 반도체 이런 쪽의 테마들이 다시 재부각되는 속도도 좀 빠르다고 생각이 돼서 뭐 지금 한
에 비하면은 상단을 좀 열어서 한 2,700대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3월 전체로 봤을 때는 2,750포인트 정도까지 상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